안녕하세요 여러분, 봉한나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사용해왔던 통신 장비, 장치 이런 얘기로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예전에 저희가 어떻게 소통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유선 전화기, 공중전화를 사용하기도 했고 엽서나 우편물을 사용했습니다. 전화를 받으시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저의 존재를 알았던 것 같아요. 보통 가족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서 아니면 새로운 회사나 새로운 어떤 학교, 거의 입소문, 좋은 병원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입소문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입으로 전달되는 의견들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나 인터넷은 90년대 후반 이때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휴대폰이 제가 제일 처음으로 구입했던 휴대폰인데 바깥에 돌아다니더라도 휴대폰만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고 싶은 사람들이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연락을 할 수도 있었고,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는 그 사람이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디가 궁금해 했다면, 휴대폰이 나오고 나서는 얘가 왜 내 전화를 안 받지? 문서를 전달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여전히 사용하기도 하지만 편지나 우편뿐만이 아니라 문자나 이제 이메일로도 실시간으로 이제 전송이 가능했었고, 그 무역이나 어떤 해외에 있는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언제 어디서나 소통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정보를 얻을 때, 예전에는 입소문으로 그런 정보를 얻었다면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는 가게나 어떤 그런 병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인터넷에서 찾아서 내 주위에 가본 사람이 없더라도 그곳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휴대폰을 뛰어넘어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태블릿을 사용하게 되고,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하고 연락이 가능하고 심지어 걸어 다니면서도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든지 상관없이 얼굴로 보면서도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진짜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부터 나오는데요.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탄생한 공간이 있습니다. SNS,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해서 그때까지 나온 SNS를 탄생한 시간별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싸이월드는 1999년 페이스북이 저희보다 늦었어요. 5년. 2004년. 유튜브, 저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는 2005년 11월. 트위터는 2006년 7월. 인스타그램, 최근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인스타그램은 2011년에 탄생했습니다. 일반 홈페이지나 블로그와 다른 점, SNS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 맺기 중심의 서비스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연결돼서 소통하는 공간이에요. 사이버 공간. 여기서 새로운 게 뭐냐면 이 SNS가 점점 발달하면서 실제 지인들, 내가 학교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직접 만나서 그 사이버 공간에서 또 연결된 지인들 뿐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연결돼서 소통하고 그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지금의 SNS입니다. 당시 싸이월드도 파도 타기 하면은 내 친구의, 남자친구의, 가족의 이렇게 다 가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아무런 상관없는, 나랑 전혀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도 제 거를 볼 수 있고, 저도 그들의 공간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정보나 지식도 더 이상 책을 의지하거나 인터넷 전문적인 사이트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올리는,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기네 개인 공간에 올리는 정보를 보면서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뿐만이 아니라 공감, 감성, 감정 이런 것도 다 같이 공유하게 되었고,
또 심지어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SNS에서 지금 너무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3대 혁명을 누리고 있어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SNS가 탄생했고, 두 번째는 개인의 능력, 제 능력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의 능력이 늘어난 거죠. 한마디로 개인의 능력을 증폭시킨 인터넷의 역량, 그것이 두 번째 혁명이고, 세 번째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상시 24시간 장소 상관없이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것이 3대 혁명입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와 또 SNS가 가지고 있는 장점, 너무나 우리가 절감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나타난 그런 현상을 표현하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트워크드 인디비주얼리즘,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입니다. 이전에는 개인이 가족, 이웃, 또 자기가 속한 직장, 학교, 기관, 사회 집단을 통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한 개인의 삶이 형성이 되었다면, 지금은 SNS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인적 네트워크 단위를 통해서 삶이 만들어져 가고 조직되어져 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바로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만났거나 또는 실제로 만나지 않았지만 SNS로 연결된 새로운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기혼자들보다 싱글들이 더 독립적으로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지인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SNS이고, 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을 때는 그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감정과 생각과 또 공감받고 싶은 것들을 내 개인 SNS에 표현하고, 또 아니면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에게 또 반응하는 곳이 또 SNS이죠. 예전에 그런 통신기기부터 시작해서 SNS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지금 이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가 더 강해지고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장점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염려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약화입니다. 현재 교회 밖의 문화가 추구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공동체성과는 많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교회의 공동체성은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한 몸으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필요에 의해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성경에서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SNS에서 드러낸 한 개인의 사진과 글을 통해서 아는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연결되었다, 속했다, 우리가 상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인터넷의 그런 공간 안에서 만나고 공감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것과는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우리가 건강하게 전혀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럴 때 이 네트워크 인디비주얼리즘,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의 이 시대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 애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싱글분들은 더더욱 애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점점 강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그 개인주의를 우리가 따라가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소통하며 살아야 가야 되는지를 한 번쯤 고민하고 공동체끼리 만나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애쓰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